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굉장히 많죠. 일단 당장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올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 수차례 예고된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 양도소득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여기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등등 정말 많은 이슈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길라잡이로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전략을 좀 챙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TV 물론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남들보다 멀리 보는 부동산 전략가 EJ 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남석 소장 나와 계시네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사항들 전화 접수 받을게요. 02-2077-6354번 열어둘 거고요. 02-577-7890번으로 무엇이든 궁금증 연락 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남수 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소장님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병원에 가면요, 먼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에 맞는 처방을 받죠. 자, 맞춤형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자, 수요와 공급 어디는 늘어나고, 어디는 줄어들고 이럽니다. 자, 같이 수요와 공급, 그래서 맞춤형 공급이 없는 부동산 정책,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늘 공부를 하죠. 왜 그러죠? 사회 현상은요,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노무현 정권 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을요, 39만 원을 했어요. 39만 4천만 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자, 어때요?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수요도 상당히 억제 정책을 폈죠. 예. 그렇게 되면서 집값은 어떻게 됐죠? 반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정권 중에서 좀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때를 떠올린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을 누르는 정책을 대책을 나타날 때마다 집값이 자꾸 풍선 효과를 이렇게 올랐던 걸 경험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명박 정권 때요 보면요 공공주택을 상당히 많이 공급을 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 2007년 말부터 해서 2008년 이때 우면지구, 세곡지구, 내곡지구, 위례신도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죠? 그 서울 그 안에서도 강남권 쪽에 실제로 이제 공공주택이 공급이 됐어요. 지방이 아니에요. 수도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공급이 어때요? 막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집값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공급량이 늘렸어요. 이때 부동산 정책 막 누르지 않았어요. 예, 누를 필요 없고요. 투자자들이 제일 똑똑해요. 냅두면은 시장에서 알아서 이게 가격 균형 벌써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근데 괜히 막 이렇게 건드려요. 막 정책으로. 그러면은 집값 규제의 역설이죠. 집값이 얼마나 오를 것 같으면 벌써 이렇게 적극적으로 규제 정책을 필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자꾸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자, 이때요. 공급 정책을 핌으로 말미암아 집값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가장 많이 공공주택 45만 공급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박근혜 정권 때는요, 43만 원을 이제 공급을 했는데요. 이때는 좀 상황이 좀 다르죠. 실질적으로요, 멸시를 냈어요. 예, 14년 이제 중반 이후로 부동산 3법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어떻게 됐죠? 5층짜리 주택들이, 아파트들이 어떻게 돼요? 다 35층으로 바뀌기 위해서 노력이 발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요, 때려부셔서 멸시를 하니까 주변으로 이주 수요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계속 오르면서요, 금리를 완화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자, 현재 뉴스에서, 이때, 은행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 뉴스들을 이제 가끔 보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너무 이렇게 투기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똑똑하다. 이때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시기가 저는 이때라고 봐요.
예, 실질적으로 멸실이 돼가지고요. 안정적으로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했어야 되는 시기는 이 시기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자, 처음에 85만 호 이제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 뒤에 다시 12월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막 등등 발표하면서요. 100만 호 건설로 그 얘기를 했어요. 공급을 하겠다요. 자, 한번 볼게요.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많이 공급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거의 건설사 출신. 근데 100만 호를 하겠대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은 좀 가져요. 하지만 노력은 해야죠. 항상. 그래서 목표치가 이제 목표치가 이제 100만 호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 뭐 이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호를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 공공임대, 그 다음 공공지원, 공공분양까지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요.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분양주택은 15만 호, 나머지 공적 임대주택이 85만 호예요. 저는 여기에서 정책적인 좀 실효성에 대해서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요, LH든 뭐 SH든 지금 뭐라는 거죠? 결국은 임대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 시세 대비 뭐 80% 수준, 내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국민이 낸 세금 갖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저희 뭐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렵게 하나 분양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세대들은 밑거름 돼서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은 임대주택보다 공공분양주택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요건 제 이제 개인적인 인생의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 이쪽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 예. 근데 일단은 임대주택으로 간대요.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에요. 예, 총 59,104호예요. 자,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45호. 예, 45호예요. 0.07%입니다. 전체 물량 중에서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1%도 채 안 돼요. 인천은 어떻죠? 자, 2.16%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항상 서울과 경기, 인천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나오고요. 지방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제가 세분화 시킨 거예요. 자, 서울은 어떻게 해요? 0.07, 인천은 2.16. 대부분이 지금 어디 쏠려 있어요? 경기가,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가 14.57, 그 다음에 지방이 8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방은요, 지금 현재 땅값이 조금 이렇게 싸다고 느껴지잖아요. 세상 이치가 이런 것 같아요. 자,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공급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데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공급량이고요. 근데 지금 지방이 그 공급량이 많아요. 공급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네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치 경제의 원래의 기본이죠. 이걸 보고도 지금 지방 쪽에 주택으로 투자를 하신다? 아니시죠. 지방 같은 경우 주거 쾌적성 찾아서 가시는 분들은 실거주적으로 가시더라도 투자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서울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항상 수요와 공급을 같이 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집값잡을 이제 해법을요, 좀 타산지석,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나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뉴욕시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과거에 명성을 떨치던 곳이옵니다. 자, 일본 이제 도쿄 쪽이라든지요. 자,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재 상업지 같은 경우 용적률이 최대가 800%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8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공급을 서울로 이렇게 눌러요. 한강변 종합관리 방안에서 35층 이상 못 올라가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거기 외에는 못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때요? 딴 나라는 최고 공공주택을 넣었을 때 뉴욕 같은 경우 최고 3,300%, 일본은 2,000%까지 이렇게 주고 그래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뜨거운 지역의 공급량을 늘리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 상승률이 전년 대비 미국 같은 경우 5%씩 성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번 볼게요. 14년 이후에는요. 미국이 집값 상승률이 5%였어요. 전체. 근데 오히려 더 적은 3%밖에 성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고, 공급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죠? 지방 쪽에만 막 몰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정책 세우시는 분들, 오히려 그 뜨거운 쪽에 좀 더 과감하게 규제 풀어서 공급을, 공적 물량들 이렇게 늘린다고 하면은 집값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렇게 내겠습니다. 자, 정책도 수요와 공급 없는 정책은요 성공할 수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아시고 항상 수요와 공급을 보고 향후 언제 수요가 더 많고 언제 공급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매수 전략, 매도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은 손해보는 투자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중에 또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은요, 나중에 또 세미나 때 참석하셔서 자세한 내용 또 설명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언제 열리는지, 어디로 오셔야 되는지 이걸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화면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남석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정부 정책을 파고드는 부동산 틈새 투자,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양재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4번으로 예약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알짜배기 물건도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어디로 눈을 돌려보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주목해 보시죠. 화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합정동으로 가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상가물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2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계약 면적이 168.85제곱미터입니다. 37층 건물이고요. 그중 1층 소개해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광진구 구의동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2호선 구의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0층 건물 가운데 9층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상가 물건 그리고 다세대 주택 물건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일단은 마포구 먼저 한번 가볼까요? 합정동 물건 소개해 주세요. 네, 합정동은요, 제가 정책이 대부분 이제 뭐 주택에 좀 편성돼서 이렇게 억제 정책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제 문화 상권이 있는 홍대 상권 중에서 요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대 합정에서 홍합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합정동 상가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홍대 입구역 뭐 관광객들이 뭐 공항철도 타고 쭉 와가지고요. 호텔에다 짐 풀고요. 막 이제 걸어서 이렇게 문화거리에 뭐 먹고 즐기고 문화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상권이 막 자연스럽게 막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크게 이제 하나의 상권을 이룬 지역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당인리 발전소 이제 나중에 개발이 될 거고 YG가 여기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외국 관광객들이요. 와가지고 막 그 짐 풀고 놀고 하면서요. YG 가가지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상당히 이 문화 상권에 대한 이 분위기가 이제 이런데요. 하여튼 더블 역세권 합정역이에요. 그래서 홍대 입구역이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합정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많은 문화 상권의 관광객을 가장 이렇게 유입을 해요. 마포 관광 특구로 이제 지정 요건이 맞춰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만큼 여기는 관광객들이 항상 풍부하게 이제 오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도 어때요? 사통팔달하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기가 지금 홍합 상권이라고 하면요. 이쪽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상암 DMC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마포공덕 업무단지가 있어요. 자, 상권 자체지만 좌우로도 뭐가 있죠? 업무타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회식을 한대요. 또 길 건너서는 어디죠? 여의도 영등포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이제 업무타운들이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문화 상권 아니면은 또 뭐 회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정확하게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눠서 상수합정 쪽으로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가고 여기는 학생들이 좀 많이 가고 연남동 연희동도 지금 크게 상권이 또 형성돼서 여기는 좀 가족 단위도 많이 가요. 그래서 이런 상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장 볼게요.
제가 이 지금 홍대 상권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답사를 와서 보시게 되면 어때요? 구석 골목골목에 이런 데까지 미리 들어가 있어? 근데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어땠어요? 홍대 쪽에 있는 상가들이 상수동으로 내려갈 때 뭐라고 했죠? 저 바보 왜 내려가? 근데 지금 어때요? 완전히 상권 길목 상권 구석구석 꽉 차 있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합정동 구석구석까지도 이제 상권들이 밀고 들어가는 분위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포구가요, 2015년도에 매출액 신장이 49%를 냈어요. 그만큼 그 지역의 다른 그 상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크게 신장한 상권, 문화상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개발 호재로서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30 서북권 육성 계획입니다. 그 안에요, 지금 둘러싸여 있는 바로 이 상권이다예요. 이 상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의 중심지 노른자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국토부에서도요, 이 문화상권을 이용을 해서 관광 수입을 올린다는 거예요. 홍대 입구역 타고 관광객들 와서 어디요? 합정에서 여기 당인리 발전소까지 와서 돈 쓰고 가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문화관광벨트 사업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보면 여기는 뭐예요? 지금 마포구에서 지금 상암부터 해서 그다음에 합정, 상수까지 해가지고 이쪽을 거점으로 이제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업무 단지로도 개발이 되고 관광 단지로도 이제 개발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그 YG 있잖아요. 정말 여기 가보시면 참 신기해요. 그 YG 지금 9호, 지금 현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앞에서만 사진 찍고 그 맞은편 벽에다가 각 세계 각국 언어로 누구누구 사랑해 뭐 이런 거 슬로건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근데 그 옆에요. 지금 5,700평에 연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언제냐? 2019년 이제 말이 되면은,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이게 이 모습으로 완공이 되는데, 여기에는 YG 스타 라운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시민들한테 오픈을 해가지고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이게 마포구 관광진흥청하고요,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쪽은 관광객들 유입하는 메이저로 개발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역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메인 도로거든요. 이쪽에 위치한 상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돼서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유동인구가 아주 편한 지하철과 연결된 1층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인리 발전소, 영국의 테이트 모던 뮤지엄, 박물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영국 가면 꼭 들려대는 세계 명소. 예. 그 모델로 해가지고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저희가 만든다는 거예요. 현재 지하로 이제 화력발전소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하의 화력발전소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여기 이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요거는 리모델링해서 이제 쓰는 거죠. 여기가 뭐냐면은 홍대 문화 예술인들이 여기 와서 공연하라고 만들어 주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가 약 19만 평이 되는데 여기 한강 최대 이제 공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쪽에서 상암 DMC라든지 여의도 바로 인접해 있죠. 이웃이죠. 여기서 뭐 페스티벌을 하면 어디서 할 거예요, 앞으로? 여기를 놔두고 딴 데 가서 할까요, 과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하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따른 합정지구 이제 개발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도로를 이렇게 다 정비를 해놨어요. 자, 홍대부터 걸어오는 길 하나, 그리고 서브 길 하나, 이렇게 오는 길인데요. 대부분 어떨까요? 2호선, 6호선 만나는 합정역, W역세권에 가장 유동인구를 많이 유입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아웃백 스테이크라든지 매드포 갈릭이라든지 모든 브랜드들이 약 100여 개 브랜드들이 지금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머무는 상권으로 이렇게 품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교보문고가 최대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자, 교보문고는 최고의 입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있는 곳 생각해 보시면 어디죠? 강남, 명동, 그 다음에 영등포 타임스퀘어, 목동, 그 다음 송파, 이런 데만 들어가요. 예, 메이저. 거기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로 들어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교보문고가 들어오면서 이 상권들이 싹 다 지금 머무는 상권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높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격 7억 2,900만 원입니다. 보증은 3,600에 그리고 월세 260만 원이기 때문에요. 대출 활용하셔서 이 문화상권에 그리고 메이저 1층 상가를요. 2억 4,300만 원 실투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전화 주세요. 02-2077-6354번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물건 저희 또 한번 살펴보러 갈 텐데요. 앞서서도 보셨듯이 구이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이 물건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구이동은요, 친구를 잘 만났습니다. 뭐, 강남, 바로 길 건너서 송파, 그리고 강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비싼 집가의 전 월세 대비 교통환경이 좋고 주거 녹지 환경이 좋은, 구이동 쪽으로 많이 좀, 임대차 수요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 놓고 보시면요. 이런 분위기예요. 특히 건국대 아주 그냥 크죠? 여기 보면은 뭐 구이 초등학교, 중학교 뭐 다 있고요. 건국사대, 뭐 초, 중, 고 다 있고 병설 유치원 있고 여기 또 동국사대 부고 있고 이래요. 이러니까 여기 어때요? 이 학군에 대한 그리고 그 건대 여기 바로 앞에 또 건대 병원도 있고요. 이마트 뭐 스타 시티몰 뭐 등등 여기 아주 그냥 그냥 상업지로서의 이 역할을 다 하는 거. 그래서 임대차 수요, 직장인 수요들요. 직장인 수요하고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뒤쪽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염려 없고 현재 부동산에서 공실염려 없으니까요. 물건만 주세요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자, 길 하나 건너서 여기가 잠실대교죠. 하나 건너면 어디예요? 롯데 업무타운이에요. 제1 롯데월드, 2 롯데월드 업무타운이에요. 그냥 차로 제가 가보니까 한 1분, 2분밖에 안 걸릴 정도로 늘 교통이 이쪽은 좀 뭐 잘 원활하고 이런 데예요. 자, 그리고 재건축의 여기가 좀 자양동이에요. 아까 지도에서 위가 구이동, 아래가 자양동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구역은 뭐 레미안에서 벌써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1구역, 7구역, 뭐 한양 아파트 이제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이주 수요가 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가 매매가 올리면서 지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구이동 지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개발 호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광진구 복합청사, 자,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구역이죠. 거기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행정 논스톱 이제 한 번만 딱 와가지고 다 이렇게 행정 업무타운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구청이 일로 들어가고요. 구의회가 다들 일로 들어가고 또 이제 보건소라든지 문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행정 타운뿐만 아니라요. 이쪽에 또 한 개 동은 오피스동, 사무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업 사무실, 호텔하고 상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쇼핑몰. 그렇게 해서 호텔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직장인 수를 또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원룸으로서 맞춤형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이 지금 서울에 있는 터미널 중에서 노후도도 상당히 심화됐어요. 근데 가장 많은 노선을 이제 여기가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총 약 2,000대의 버스를 운행할 정도로. 근데 여기가 교통 흐름이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죠? 현대화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지역에 지금 그 한진중공업이 이제 토지주인데 서울시하고 지금 사전 협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청사진에 또 발표되면요. 이 지역 부동산 가격 또 이제 많이 올라갈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이렇게 다세대 주택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요. 풀옵션으로 빠짐없이 풀옵션으로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2억 원이고요. 전세 보증은 1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의 소액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월세는 1,500에 80. 그래서 여기는 월세로 가져가시기도 좋고 갭 투자하기도 좋은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건의 물건 저희 또 점검해봤네요. 궁금한 사항들 우리 시청자분들 연락 주시고요. 오늘 EJ투자연구소 김남석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